볼게요. 자, 그러면 요 과정 있잖아요. 요 과정을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끔 모식적으로 좀 그려볼게요. 모식적으로 그려본다는 얘기는 이 과정을 치우자. 자, 이거를 쉽게 모식적으로 그린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지금 복잡한 실체 그림이기 때문에 조금 단순화시킨다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 이렇게 동맥이 왔다가 이렇게 꼬입니다. 꼬이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꼬이고 것들이 이렇게 피가 흘러갑니다. 흘러가다가 얘네들이 이제 다시 모여서 동맥으로 왔던 피가 결국은 정맥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여기가 이제 꼬여있는 부분, 사구체 부분이고 이게 모세혈관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 이 사구체에 이렇게 맞대응해서 있는 주머니가 하나 있죠? 요 주머니의 이름이 뭐예요? 요 주머니 보먼주머니죠? 이상했네. 보먼주머니가 이렇게 모세혈관 사이사이를 지나갑니다. 그죠? 지나갑니다. 이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뭐가 일어난다? 1번 이름은 뭐예요? 여과가 일어나죠? 여과. 그런 다음에 여기로 가는 물질 중에서 필요한 물질은 다시 가져갑니다. 2번 이름 뭐예요? 제흡수. 필요 없는 물질은 다시 세뇨관으로 넣어줍니다. 이름은요? 분비가 되겠죠? 이것만 구별을 해볼게요. 여과, 제흡수, 분비. 제흡수의 방향은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분비의 방향은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로 최종적으로 가는 곳은 어디냐? 여기서 콩팥 깔때기로 가는 거죠. 얘는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 콩팥 정맥과 연결되어 있죠. 이 그림이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그림이에요. 102쪽. 102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그림들입니다. 뭐가 여과되고, 뭐가 제흡수되고, 뭐가 분비되는지 나와 있어요. 그치?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마지막 오줌의 배설 경로,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건데 한 번 더 정리해볼게요. 오줌의 배설 경로,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을 지나서 집합관, 콩팥 깔때기, 오줌관, 방광, 요도 순서죠. 요 순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뽕 뚫어놓고 거기다 뭐 들어가야 되냐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배설의 의를 정리할게요. 배설의 의를 줍시다. 이 그림 왜 안 지는 줄 알아요? 꽤 잘 그려서. 미안해요. 자, 이쪽에다가 이제 마지막 정리할게요. 자, 배설을 왜 할까? 배설의 의입니다. 배설의 의. 배설을 왜 하냐는 거예요? 첫 번째. 배설을 왜 합니까? 이거 왜 해? 결국 뭘 내보내기 위해서? 오줌 속에 포함된 노폐물입니다.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 배설의 의예요. 배설은 오줌뿐만 아니라 날숨과 땀도 배설이죠. 그지? 무조건 오줌이라고만 하면 안 되죠? 그지? 노폐물 명해야 됩니다. 노폐물을 제거하는 게 배설의 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줌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물을 겁나 먹으면 오줌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물을 좀 많이 못 먹으면 오줌이 양이 적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줌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물이 부족해. 내 몸속에 물이 부족해. 오줌으로 물이 많이 나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지금 물을 겁나 먹었어. 물이 너무 많아. 오줌으로 좀 내보내. 내 몸에 뭘 맞추기 위한 걸까? 수분의 양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뭘 택한 거야? 오줌의 양을 가지고 내 수분의 양을 조절하는 거야. 내 몸속의 상태를 수분이든 삼투압이든 내 몸속의 상태를 항상 같게 만드는 성질을 뭐라고 부르느냐? 항상성이라고 해요.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배설을 합니다. 봐요. 우리
몸에 노폐물이 많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보내야 되죠. 왜? 우리 몸이 노폐물이 없는 상태로 항상 같게 유지해야 됩니다. 물을 많이 먹었어. 물을 많이 내보내야 되죠. 왜? 물의 양을 항상 같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물이 좀 부족해. 그러면 오줌으로 나가던 것들을 다시 재흡수해서, 물을 재흡수해서 오줌이 안 나가게 합니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이해죠?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과 노폐물 제거가 배설의 의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 물을 많이 흡수하고 어떨 때 다시 물을 흡수하지 않는지가 여기 배설의 의의에 나와 있고요. 마지막 콩팥 질환. 자, 콩팥 질환이라는 건 콩팥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아까 그 복싱 선수들이 여기 콩팥을 팡 때리면 콩팥에 뭐가 생길까요? 콩팥이 상처가 나겠죠? 콩팥에 여기 이런 부분들이 터집니다. 이게 터질 수도 있습니다. 터져버리면 염증이 생겨요. 그치? 염증이 생기면 콩팥에 질환이 생기는 거야. 그치? 뭐 세균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도 이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걸 콩팥 질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콩팥의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콩팥이 기능을 잃어버리는 증상을 콩팥 기능 상실증이라고 해요. 콩팥 기능 상실증이라고 합니다. 콩팥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콩팥 깔때기 있죠. 여기 콩팥 깔때기. 아까 깔때기 뭐야? 콩팥 깔때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 콩팥 깔때기염이라고 해요. 콩팥 깔때기염. 이 염증이라는 건 콩팥 깔때기에만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이 사구체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구체에 만약에 염증이 생긴다는 말은 여기에 이렇게 모세혈관이 터진다는 얘기예요. 모세혈관이 터지면 적혈구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아까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하겠죠. 빨간 오줌이 나갈 수 있겠죠? 그때 뭘 의심해야 돼? 내가 오줌을 넣었더니 오줌 색깔이 빨리 헐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적혈구를 내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를 의심해봐야 돼? 사구체에 염증이 있는 것을 의심해봐야 돼. 그러면 오줌 하얀 백혈구 나오는 거예요? 하얗면? 네. 하얗면 그럴 수 있어요. 하얗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얗면 근데 대부분 투명하잖아. 투명한 거가 정상이고요. 노란 오줌은 이상한 건 아니에요. 노란 오줌은 그냥 좀 몸이 피곤해서 적혈구들이 많이 파괴됐을 경우에 파괴되면은 이제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적혈구들이. 그 파괴된 그 물질이 나오는 게 노란 오줌이라고 합니다. 피곤할 때 노란 오줌이 나옵니다. 자, 어찌됐건 여기 염증이 생겼을 때는 적혈구가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단백질도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치? 단백질이 그냥 오줌으로 빠져나오는 현상, 당뇨병과 비슷하게 되게 안 좋은 병입니다. 이걸 단백뇨라고 해요. 단백뇨. 그래서 오줌 검사를 우리 건강검진할 때 오줌 검사는 꼭 합니다.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해봤죠? 오줌 검사는 꼭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줌을 통해서 내 몸의 이상 상태를 되게 많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줌에 단백질이 포함되면 안 되죠. 근데 아니 누구 오줌을 검사해봤더니 포도당도 있고 단백질도 있어요. 얘는 뭔가 몸에 이상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줌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 치료법. 이 콩팥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물론 염증을 치료하려면 염증을 치료하는 약들을 복용하면 되는데 대부분은 좀 심각할 때는 콩팥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는 내 몸에 콩팥이 있지만 기능을 안 해. 그럼 요소 같은 걸 걸러주지 못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공신장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얼굴 색깔이 노폐물이 지금 몸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몸이 전체적으로 시커매요. 그냥 까만 얼굴이 아니라 왜 시체가 되면 시체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시퍼렇게 되죠. 시퍼렇게. 그치? 그런 식으로 진짜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살아있는데 시체처럼 얼굴이 창백해요. 그런 사람들은 신장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일단 인공신장, 인공콩팥을 이용해야 됩니다. 인공콩팥을 여기다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네? 그거는 신장이 전부 다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니까 신장이 망가진 사람이니까 얼굴이 창백하게 치고 그지? 창백한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뭘 빼? 동맥피를 뺍니다. 동맥피를 빼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요소량이 많잖아. 물론 이 사람은 정맥피도 많겠지만 동맥피를 빼서 이 사람이 동맥피는 혈압이 세니까 자동으로 얘를 밀어줍니다. 쭉 밀어서 어디까지 밀어주느냐? 인공콩팥 기계로 밀어줘요. 인공콩팥 기계를 통과한 녀석을 다시 몸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던 이 사람의 피가 걸러지겠죠. 걸러져서 요소가 별로 없는 피가 돼서 깨끗한 피가 들어가겠죠. 혈색이 돌아와요.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안에는 아주 작은 이런 막들, 아주 얇은 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피가 통과하면서 요소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요소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원리가 뭐냐면 요 안에 차 있는 액체가 있어요. 액체가 차 있는데 이 액체에는 요소가 전혀 없어. 이 안에는 요소가 있는 피가 지나가죠. 요소가 많은 쪽에서 요소가 없는 쪽으로 자동으로 요소가 나갑니다. 뭐에 의해서? 네, 배웠어요. 확산에 의해서. 확산 때문에 요소가 밖으로 자동으로 막 빠져나가요. 그렇게 해서 돌아옵니다. 좀 어려운 문제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그러면 요 액체, 이 안에 들어있는 액체에는 포도당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당도 없다면 이 사람의 피가 쭉 지나가다가 모두 빠져나와. 포도당도 빠져나오겠죠. 왜? 밖에 포도당이 없고 이 피 속에 포도당이 있잖아. 다 나갑니다. 이 사람은 밥 잔뜩 먹고 와갖고 피 한 번 걸렸더니 힘이 한 번 없어. 다 뺏긴 거야. 이 안에는 포도당이 들어있어야 돼. 뭐만 없어야 돼? 요소만 없어야 돼. 그래서 우리 피와 흡사하게, 물론 혈분은 필요 없습니다. 혈장 성분과 비슷한 체액들을 이용해서 요소만 빼는 작용을 하는 게 인공콩팥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선생님 알기로 2주에 한 번씩 이식을 해야 돼요.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번거롭고 힘들다고 합니다. 뺐던 피를 다시 넣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힘든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시간도 되게 오래 걸려요. 3-4시간. 무슨 일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누워있어요. 이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이 사람들은 임시 방편에 불과해요. 인공콩팥 임시입니다. 임시적으로 그냥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럼 근본적인 치료책은 뭐냐? 바로 신장 이식이에요. 다른 사람의 신장을 콩팥이죠. 콩팥. 다른 사람의 콩팥을 이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콩팥을 나랑 잘 맞는 조직이 맞는 걸 골라서 이식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물론 2개를 다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2개가 다 이상하다면 하나만 받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살 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받아서 하는 게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그 외에는 치료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들이 어떻게 긴밀하게 협조를 하는지를 보자는 얘기예요. 봐봐요. 자, 일단 이 배설은 왜 일어나냐면 노폐물 때문에 일어나죠. 노폐물은 왜 만들어져? 소화기관, 그죠? 소화기관에서 영양소 만들죠. 그 다음에 호흡기관에서 산소를 공급합니다. 이걸 누구한테 공급해줘? 세포에다가 공급해주죠. 그지? 세포에서 그러면 이것들을 받아다가 에너지를 만들죠? 에너지를 만듭니다. 에너지를 만들고 생긴 노폐물을 이제 배설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걸러서 내보내는 거죠. 그치? 소화기관과 호흡기관에서 만들어낸 영양소와 산소를 세포까지 어떻게 날라줘? 바로 피와 심장이라고 하는 순환기관에 도움을 줬죠. 그래서 모든 기관들이 소화기관, 호흡기관, 순환기관의 도움으로 에너지를 만들다가 남은 그 노폐물들을 배설기관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낸다는 겁니다. 모든 기관들이 다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밑에 나와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배설에 대한 모든 내용이에요. 근검다리 볼게요. 11번. 여관은 사구체에서 어디로 물질이 이동한다? 보먼주머니죠.